멋진 상가주택,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상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이주여 택지나 대지가 필요한데, 대지는 코너가 있고요. 코너가 가장 설계가 잘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자 라인, 전면에도 도로가 있고 후면에도 도로가 있고 양옆에는 타인의 대지가 있는 경우, 그걸 일자 라인이라고 하죠. 일자 라인이 그 다음에 가격도 뭐 좀 비싼 편이고, 그 다음에 설계하면 설계가 잘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일자 라인을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수도권 상가주택 일자 라인, 이게 일자 라인이거든요. 이게 전면 도로고요. 이쪽이 후면 도로입니다. 후면 도로에 이제 주차를 하나씩 집어넣죠. 예. 그래서 택지는 뭐 이렇게 LH나 뭐 경기도시공사 이런 데서 택지를 공급할 때 주차를 이렇게 몇 대를 넣을 건지 계산 안 하고 그냥 땅을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5대 들어가야 되는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하면 5대. 그 다음에 통로 있어야 되겠죠. 통로. 남의 땅을 이용해서 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아니면 전면 도로에서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든가. 그래서 이 끝선에서 이 끝선까지의 그 거리가 중요하죠. 주차 한 대 250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5m, 이렇게 하면 5m, 10m. 그 다음에 그 엘리베이터 폭 이상이 나와줘야, 만약에 주차가 5대 들어간다 그러면 12.5m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게 2800이니까요. 15m, 16m, 16m 정도 나와야 되겠네요. 근데 이 16m 나오는 경우가 아주 거의 90%는 16m가 안 되죠. 이주택 택지는요. 그래서 이 가게 쪽으로 이제 그 주차가 한 대씩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일자 라인 같은 경우는 설계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이 계단을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방법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네,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방법. 그러면은 이제 하루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 계단이 2층에 올라가서는 뭐 집을 이렇게 자르면 만약에 202호, 202호를 자르면 한쪽은 계단이 여기 있으면 출구가 계단까지 오는데 멀어지겠죠. 좀 동선이 길어지니까 좀 까먹겠죠, 면적을.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가운데로 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201호, 202호를 가르면 같이 햇볕도 잘 들고 통풍도 잘 되고, 근데 엘리베이터가 이쪽으로 왔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햇볕이 잘 들어오고 햇볕이 안 들어오고, 통풍 잘 되고 통풍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가운데에 계단이 오는 형태가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오면 가게 한 칸이 좀 까먹어요. 그래서 월세 받는데도 좀 지장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건축사님도 이 정도로 그려줄 거예요. 조경은 앞으로 오고요. 이제 이 집은 지금 가게 3칸이 나왔네요. 평수는 아주 작은데요.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주차는 한 대 뭐 1층에서 증축해서 한 대를 빼는 걸로 그렇게 설계 지금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원칙은 주차를 6대를 설계해야 합니다. 본 택지는 4차선 도로와 도로에 접해 있고 택지 면적은 아주 작은 이주택 택지입니다. 주차 5대, 상가 1대이나 상가는 빵대 적용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엘리베이터 계단이 오른쪽 방향으로 치우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택을 이렇게 자르기는 어렵잖아요. 202로 202호.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이쪽으로 내렸을 때 요렇게, 요렇게 잘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202로 이게 202호가 되는데 아주 좋은 설계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이쪽으로 통로가 되겠네요. 이쪽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러 진입하고 화장실을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계단 밑에다 넣네요. 1층 평수가 작기 때문에, 대지 평수가 작기 때문에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화장실을 이쪽에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쪽에 계단 밑에 넣네요. 그래서 1층을 잘 뺀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이게 좀 이상적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 200씩 받으면 600 받고요. 150씩 받으면 450. 그 다음에 주택에서 한 500. 그러면 뭐 900, 1000 받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코너 상가나 그 다음에 일자 라인 상가들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주어진 택지 면적에서 어떻게 하면 1층 면적을 좀 많이 찾아 먹을 수 있을지 그거를 연구하고요. 여기서 나는 진짜 1층 상가 위치가 길만 건너면 무슨 역전이 있다. 그러면 상가 살려야죠. 상가를. 그럼 주차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주택 부분을 뭐 2층 주인세대, 3층 주인세대, 4층 주인세대. 그럼 주차 세대만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1층은 증축으로 가고요. 그렇게 하신 분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주택을 위주로 갈 건지 상가를 위주로 갈 건지 생각을 해서 월세가 어느 방향이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더 좋을 건지를 판단해서 설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차이가 나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인 세대네요. 뭐 주인 세대가 아마 아주 뭐 그냥 기본이네요, 기본. 네. 이건 이제 세입자 세대인데요. 두 개, 그렇게 아주 그 설계가 세입자 세대는 지금 보니까 이게 여기가 4층이고 옥탑을 반반씩 이용하는 그런 구조 같아요. 예를 들어서 402호, 402호인데 402호가 옥탑방을 반 쓰고 402호가 옥탑방을 반 쓰고 이러면 또 그 월세가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하면 얼마라도 조금씩 더 받거든요. 2, 30씩, 20 정도. 그럼 두 개 하면 40이지 않습니까? 매매가는 1억 이상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 대신 단점은 주인 세대가 3층이나 2층에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가 나는 좀 저기 조망권도 좀 좋고 이런 데 살려고 했는데 3층으로 자기 세대가 이제 결정해야 되니까 조금 자기는 감수할 수 있지만 다음 이 집을 사신 분이 4층을 입주하려고 했을 때 3층이나 2층밖에 입주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경우에 조금 불리할 수 있죠. 다른 면은 옥탑을 굉장히 유효하게 쓰는 것 같아요. 지금 401호에서 쓰고 반 쓰고 402호에서 반 쓰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뭐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런 부분이 확장이거든요. 부분이 이렇게 이 노란 부분이요. 이쪽에서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바로 옆에는 이 확장 부분 바로 옆에는 화장실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구조물이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맞추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방향 한번 이제 비안을 한번 더 그려본 거죠. 가운데로 안 오고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계단이 들어가면 이렇게 갈리는 거죠. 이렇게. 이건 북쪽, 이건 남쪽. 확실히 갈리죠. 이거는 지는 해를 보고, 이건 오전 해를 보고. 통풍도 이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바람 불면 물이 빠져나가는데 조금 불리하죠. 여기서도 이쪽에서 바람 불면 이쪽으로 좀 불리하죠. 아까 이 형태보다는 불리하다는 겁니다. 이 형태. 계단이 이쪽으로 왔을 때, 그럼 이렇게 갈리니까 똑같은 조건이죠. 201호, 202호와. 오늘은 뭐 여기까지 보시고요. 예, 1층을 어떻게 하면 1층 상가 면적을 넓게 뽑아서 월세를 최대한 많이 받을 것인가. 만약에 2칸밖에 못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은 더 받겠지만 3칸보다는 위치가 좋았을 때, 상가 위치가 좋았을 때 3칸보다는 2칸이 좀 더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가를 3칸으로 가르느냐 아니면 2칸으로 가르느냐는 뭐 주인이 가르는 건 아니고요. 세입자가 가르는 거죠. 세입자가 난 1칸만 쓰겠다. 아니면 난 2칸을 쓰겠다. 이런 세입자가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나는 한 칸씩 쓰겠다. A가 1칸 쓰고 B가 1칸 쓰고 C가 1칸 쓰고 이런 택지는 가격이 비싼 택지죠. 사실은. 통째로 못 얻으니까 월세를 뭐 600, 700 내고 쓸 수가 없으니까 나는 한 150, 200 주고 쓰겠다. 한 칸에. 결국은 이 택지 위치가 좋다는 거죠. 이 택지의 상가 개수를 가르는 것은 내가 가르는 게 아니다. 자리가 좋다고 판단되면 기둥을 여기 세워서 3칸으로 주인이 미리 만들어 놓을 뿐이죠. 그럼 난 2칸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면 되고요. 1칸씩 쓰겠다 그러면 칸막이라 이렇게 되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쪽에 들어가는 택지는 그거를 대충 거의 통째로 쓰게 돼요. 식당이나 아니면 카센터나 이렇게 통째로 쓰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이런 것들을 그 기둥도 잘 설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기둥 없애고 이거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세 놓고 그다음에 요거는 2칸으로 세를 놓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그다음에 나는 이 앞에 기둥을 가운데 여기 하나만 세우겠다. 그럼 뭐 이제 이쪽으로 차가 들어오고 이쪽으로 차가 들어와서 카센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건축물의 1층 높이도 중요하겠죠. 다만 카센터 위치를 좋아도 1층 높이가 층고를 낮게 설계를 해놨다면 주인분은 세를 놓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세는 많이 준다고 하는데 1층 높이가 한 4m 그러면 세가 그 카센터로는 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4.7이나 5m 정도는 돼야 카센터로 세가 나가죠. 그러면 세를 많이 받죠. 그래서 1층은 높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높이를 한 4,200만 해야 되는데 3m 20만 해야 되는데 한 5m로 했다. 그럴 필요는 또 없어요. 천장이 높고 또 앞에 중앙선도 없는 좁은 도로인데 1층 높이를 5m로 하는 경우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너무 층고가 높아도 에어컨도 못 틀고요. 틀어도 시원하지도 않고 등을 켜도 등이 밝지를 않습니다. 말도 울리고요. 실제로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높이를 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낮지 않게. 만약에 내 상가 위치가 그쪽에서 10% 범위 내에서 좋은 상가 지역이다. 그러면 상가를 높게 지어야지. 일조권이 만약에 있더라도. 주택을 좀 까먹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이 상권은 별로 없고요. 그냥 주택가다. 상권은 그냥 1, 200 받는 수준이다. 그러면은 주택을 살려야죠. 주택을 까먹지 않게. 면적 까먹지 않고. 그 다음에 상가 높이는 낮아도 지장이 없을 때는 그렇게 가야죠. 주택 위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지. 상권이 좋은데 1층 상가를 낮게 했다. 그거는 뭐 좋은 방법이 아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건축사하고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 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